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 하루 전입니다. 내일 밤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파리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182개 나라 대표가 투표를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3파전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부산광역시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고 이탈리아 역시 수도인 로마, 이렇게 3파전인데 보수 언론에서도 대역전극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기대를 한다 쓰고 있고, 그렇다면 스포츠로 표현하면 열세나 언더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5.1먼이를 앞세운 사우디가 유력하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 가운데 그 사우디를 지지하던 일본이 부산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침을 굳혔다, 이런 뉴스가 일본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일 부산 유치가 확정되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좀 눈부시게 선전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전 중이다. 예, 선전 중이다. 예. 앞서서 아까 5.1머니도 말씀 주셨고, 또 사실 이제 뭐 사우디가 돈도 많이 뿌리기는 했지만은 저희보다 유치 전에 1년 먼저 앞서서 나섰었기 때문에 청군이 이제 저희보다 이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에 뒤늦게 참전했다. 예.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또 외교적 성과도 있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님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염원을 많이 담으셔가지고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접전 사항까지 왔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부산의 이게 추격세가 너무 세서 사우디도 지금 표단 속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아, 일본이 지지를 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유성 의원이 했던 말을 정리를 하면은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리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부 기업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 문재인 정부 무관심으로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유치가 되는 건 당연히 찬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30 부산 세계 엑스포가 유치되는 걸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고 하셨지만 과연 그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만 생각하더라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국가가 노력한 걸 생각하면 BTS의 공연, 그리고 부산 가는 길에 김해공항에 있는 이정재 사진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가가 정말로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지금 뭐 일본이 사우디를 지지하다가 우리나라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182개국 중에 일본 겨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하나 지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희망적인 장밋빛 희망을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한테 기시다를 7번이나 만나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안 찍어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찍든 안 찍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건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고 했지만 안 찍었는지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 지금 젖잘쌀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사우디한테 많이 밀렸지만 많이 올라왔다라는 멘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2차 투표로 가서 로마가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사우디와 결선 투표에서 이기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제2차 작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말도 약간 젖잘싸로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말씀은 김유상 의원인데요. 같이 성공을 기원한다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저도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긴 했었고요. 지상록 민주당 전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록 전 의원의 결대로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은 한겨레 기사도 있던데,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해외 순방이 15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임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외 순방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있느냐, 그리고 앞서 14번째까지 순방비가 총 651억 8,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순방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셔서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 오신다면은 저는 더 나가셔도 되고 돈도 더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무엇을 했지, 뭘 가져왔지라고 물어보면 아마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엑스포 만약에 개최를 하잖아요. 네네. 이거 하나만으로는 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이걸 네. 순방 때문에 가셨다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같은 나라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182개국을 가신 것도 아니고요. 열 몇 개국을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세계 엑스포를 위해서 갔다 온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저도 좀 대통령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나갔을 때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지 마시고요. 저도 서울 올라갈 때 서울까지 거리가 있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친구들 좀 만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도 있고 집도 비워야 되고 안에 눈치도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자주 나가시고 똑같은 사람을 자주 만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의 눈치도 이렇게 안 보시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 게 좋으시면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나 하시지 왜 대통령 하셔서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피곤하게 만드시나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더 비판 혹은 뭐 거의 비난을 하는 분들은 네. 귀국이 너무 잦다. 네네. 예,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던데 그리고 해외 순방도 좋지만 일단 민생이 어려우니까 네. 제1야당 대표도 한번 만나든지 이런 얘기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달래주시겠습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지 않나. 어떤 왜냐면은 점이요? 예.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번 엑스포 유치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아까 이왕 나가는 거 여러 명 만나자 하는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충분히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만나 가지고 이렇게 탁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이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우리를 지지했고 사실 아까 성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영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성과를 얻어온 것은 제가 워킹홀리데이 1년에 1,000명이었는데 5,00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그 만 35세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취업을 하기 힘든 이제 청년들이 또 영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더 이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를 열었을 때 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입장료 하나만 볼게요. 저희가 한 5천만 명 정도 저희가 6개월 동안 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반년 동안 하더라고요. 예, 반년 동안 합니다. 입장료만 5만 원만 받아도요. 이게 2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에도 엑스포를 유치를 해가지고 중국 GDP 중국 크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가. 근데 중국 GDP의 2%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자료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엑스포는 유치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초기에 순방을 좀 잦았던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예. 그렇게 이제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게 민주당의 지상욱 전 의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파라과이를 방문하셔서 이제 세계 엑스포 유치를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떠난 다음 날 파라과이는 바로 사우디를 지지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가 7번 만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시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통점이 많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똑같은 햄버거 가게를 2번이나 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햄버거 먹는 게 궁금해서 기시다하고 만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교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셔야지 대통령께서 두 분이서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했던 말이 우리는 술 먹고 음식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직면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유성 의원이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어쨌든 뭐 해외 순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별히 뭐 민주당도 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뭐 전 정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은 많지 않습니까? 타지말 뭐 이런 것들 김정숙 여사의 그런 것들을 조금
고운 시선으로 좋은 시선으로 국가를 위한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는데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저희가 전반전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좀 빠져나오겠습니다.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 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여야 나눠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토크 콘서트장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파크가 한번 튀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튀었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 크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하면서 부모 욕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폐륜적 발언이 혁신이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엔 둘 다 우리말로 했습니다. 네. 영어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번 논란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를 지칭을 준석이라고 하면서 인 위원장이 발언을 했거든요. 이 논란은 김유성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이번 발언의 수위가 예. 꽤 높았다는 것은 저는 인정은 하고요. 그 공화보다 워딩만 악화가 봤을 될 때는. 것 같은데. 예, 워딩만 예, 봤을 예. 때는. 하지만 그 자세히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부모님을 욕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동안의 행실을 조금 지적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다소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발언 말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이런 말씀까지도 사실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보면은요, 우리 당 내에서 이제 그 혁신위원장과 신당을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창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이 두 분의 갈등에서 좀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당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마치 싸움 구경해서 이준석 대표 편 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오바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막말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야권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뭐 최광욱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막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자기 앞가림부터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앞서 국민의 김윤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버르장머리는 없지만이라고 말을 달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불난집 구경을 하신 겁니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불난집 구경을 하기보다는 이게 멘트가 너무 셌죠. 저희가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부모 욕은 안 합니다. 근데 정치인이란 사람이 국민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깨끗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 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폐륜적인 멘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 한국의 예의는 온돌방에서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온돌방하고 아랫목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의가 없고 부모들을 잘못 만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무식한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폐륜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순한 맛으로는 최강욱 의원이 있고요. 좀 매운 맛으로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있는데 이것을 폐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도 역시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아마 이거 그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단어 사용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뒤에 시간도 두 분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4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앞서 신당 창당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그래도 D-Day 한 달입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또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고요. 정개특위는 다가오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인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결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모레인 29일에 다시 한번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이때는 뭐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탄희 의원과도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서 꽤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탄희 의원의 이제 정치개혁에 대한 목적과 그거는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가 똑똑해지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개혁 선거법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곳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치에서는 이 두 양당이 거대 정치이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져야만 예. 이 두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쪽에서 조금 골목 상권을 올 수가 있고 47석에. 네네 예. 그래야 조금 우리나라 정치도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요거만 하나 짧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준연동형을 유지를 하잖아요. 네. 유지를 하고 위성정당 금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민주당이 당론으로 다시 못을 박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민주당만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는 입법을 이상적이지 이탄희 의원의 발언은 이상적이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힘과 같은 연동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초반에 선거법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시면 예. 조금 더 멘트를 주시고 국민의힘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주시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유성 의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16년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마지막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예. 지금 여야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위성 정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고서에 보면 일부 보고서에 보면은 여당이 지금 이 만약에 위성 정당을 내세우게 되면은 여당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사실 보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민주당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을 바라보고 예.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가장 본다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을 바라보실 때는 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혜성 의원님. 사실 이전에 위성 정당을 내세웠을 때 뭐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더 많은 의석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국민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김혜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선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